1월 26일 지난 시간 이제 수열의 합에 남은 문제 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문제 중에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지나가도 되고 나머지 하나 마무리 짓기에 조금 어려웠을 테니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X축에 F와 F' 놓고 이거 직각 만들고 여기가 N이래요. 이게 N이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여기는 N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를 뻗어야 하고 우리는 45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울기를 하나 알고 있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가 N, 여기가 N이 되는 이런 삼각형이에요. 이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서 하나부터 5개까지 더해달라 뭐 요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중복해서 세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꼭지점들이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셀 거다라고만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로를 꼭지점 아래에 있는 변 꼭지점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포함시키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기 1이라는 좌표가 있겠죠. 1이라는 좌표부터 n이라는 좌표까지 n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부터 마이너스 n까지 다시 n개, 그리고 가운데 원점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잡은 라인에서는 2n 플러스 1개가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꼭지점을 이 오른쪽에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X좌표를 보시면 돼요. 이건 X좌표가 정수면 Y좌표 무조건 정수이게 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 여기 정수점 하나, X좌표가 1일 때 정수점 하나, 이런 식으로 잡힐 테니 내가 X좌표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데 N은 이쪽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N-1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하면 요 녀석은 N개가 되겠죠. N개. 그렇게 따져보면 양쪽 꼭지점 다 뺏기고 가운데에 요렇게 낑겨 있는 요 녀석은 뭐 당연한 얘기로 N-1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4n개죠. A에는 4n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5까지 4n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계산이 어려운 일 아닐 테니. 요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만약에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다면 그 설명의 당연함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냐? 이게 맞지?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지 않냐? 네. 이건 어렵지 않은데 본인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을 이 가나다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봐야 되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요런 데에 뭔가 포인트가 있겠죠? 정수인, 자연수 여러모로 강조되고 있죠. 이거는 고3들은 특히나 아주 예민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에서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등장했을 때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주 많은 양의 문제들이 이 자연수나 정수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혹시 부정방정식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부족해요. 조건이 부족해서 이상하다. 문자 개수하고 조건 개수가 안 맞는데 자꾸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어딘가에서 조건 하나 더 찾으려고 무진장이 막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정수래잖아, 야 자연수래잖아, 그럼 자연수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조건 개수가 문자 개수보다 부족할 때 푸는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죠. 고등 수학 하에 나옵니다.
고등수학 하. 고3들이 예민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3들은 일단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단원들, 즉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하나에만 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학 상하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나 이 계산의 스킬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산술기하 평균도 그러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정방정식도 그러합니다. 보자마자 정수하면 이제 그거부터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쩌태는 거야?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주겠대요. 딱 봐도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그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처음부 다 미지수 2개짜리 게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지수 2개짜리 게임이다. 그러면 AN에 대해서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이다. 이렇게 미지수 2개짜리 게임이고, BN에 대해서는 첫째 항이 B이고 공 B가 R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4개짜리 게임이란 말이죠. 그럼 나한테 등식이 4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건 간에 등식이 4개 주어져야 연립방정식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나다, 등호 3개밖에 없죠. 이거 죽자고 풀어내봐야, 이 절대값은 뭐 어떻게 해결한다 치고, 죽자고 풀어내봐야 어차피 등식이 하나 부족한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문제를 쳐다봤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합이에요. 합인데 뭐 이걸 식으로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은 아예 공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무언가를 내준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제 중첩이 있죠. AN 중첩이고 BN 절대값 중첩이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의 수열, 그러니까 아예 등차를 다 버리든지 등비를 다 버리든지 해서 하나의 수열 쪽으로 모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나 빼기 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빼기 가.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 시그마도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서로 지워지고 시그마 절대값 BN과 시그마 그냥 BN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n equal 1부터 5까지 절대값 BN 더하기 BN,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BN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얼마인지는 알죠? 67에서 27 빼니까 4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등비 수열을 그냥 더한 합과 절대값을 쳐서 더한 합의 차이가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 좀 강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공비가 음의 정수랍니다. 공비가 음의 정수. 첫째 항은 자연수래요. 그럼 첫째 항은 양수로 시작을 할 거고, 요 모습의 실체를 보자면 이런 식이겠죠. B, 그 다음에 BR, 이렇게 하면 둘째 항인데 임마 음수라는 거예요. 지금 R이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음수가 되죠. 그런데 절대값을 쳐서 더한다는 건 그 항이 양이건 음이건 간에 이렇게 그 양수를 만들어서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 자체가 양수가 되면서 첫째 항 절대값과 둘째 항 절대값을 더한 게 되죠. 지금 요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 BR 제곱, 이건 R이 음수여도 이렇게 해야 양수니까요. 마이너스 BR 세제곱, 이렇게 해야 양수예요. 그리고 더하기 BR 4제곱. 이 녀석이 이 첫 번째 줄 절대값 BN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은요. BR 제곱, BR 세제곱, BR 4제곱. 이것들을 그냥 더한 거죠. 이렇게.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이 BN이에요. 다 더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놈이 음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이렇게 뺐다고 치면 이제
똑같은 부호에 똑같은 숫자들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예, 날아갈 것이고, 요 녀석이 이렇게 붙은 게, 예, 마이너스 2배의 BR까지 묶을까요? 마이너스 2배의 BR 묶어주면 1 더하기 R 제곱이요. 요렇게 되겠죠? 는 40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짝수에 해당하니까 B 자연수 곱하기 R 더하기 R 세제곱을 한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20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B와 R이 다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B와 R에 대한 등식 하나 또 찾으러 가야지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B, R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 R은 음의 정수이고요. B는 자연수예요. 한마디로 양수, 음수인데 여기서 음수로 나와서 마이너스 20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자연수에 몇 개가 있느냐? 일단 그냥 대충 때려 넣는다고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1 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녀석이 둘 다 마이너스 1. 그 말은 뭐예요? 마이너스 2고 얘가 10이라는 뜻인데 없네? 그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만약에 B가 10이고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 전부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은 공비가 1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더하면 요 경우만 50이에요. 예. 10, 10, 10, 10, 10 이렇게 더할 테니. 그러면 시그마 5까지 AN이 얼마일까요? 17이란 얘기죠. 이렇게 더해야 67이 되니까. 근데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AN이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이니까 10이 되고 그것도 17 맞구나. 요 두 개는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절대값은 얘가 50이니까 이 녀석이 3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상하다. 어딘가에서 모순이 나와야 되는데 왜 모순이 안 나오지?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 이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네? 뭐 좋아요. 언젠간 모순이 나오겠지 뭐.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번째는 R이 마이너스 2일 때, 저는 이제 이걸 정답으로 봤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게 있어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면 그때는 얘가 한참 넘어가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인마나도로 마이너스 30이니까 얘가 B가 3분의 2 자연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뭐 각각 나눠서 해보죠. 뭐 시그마 AN이 5까지 AN이 17이 되는 거고 시그마 절대값 AN이 5까지의 AN이 50에서 빼야 되니까 31이 되는 거고. 아, 여기서 벌써 모순이네. 아닌가? 네, 여기서 모순이에요.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 제가 뭐라 그랬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가운데항, 이 중항만 5개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배 한 A3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을 더한다 라는 얘기는 세 번째 항을, 이 중항을 5개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5분의 17이 되죠. 5분의 17. 이건 모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이면 그 아이들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같은 방식으로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이 경우에 시그마 BN은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2분의 첫째 항 그리고 5번째 항이니까 1 마이너스 2의 5승 이라고 하면 3분의 얘가 32, 33, 11, 22네요. 시그마 BN이 22 그리고 절대값을 쳐놓으면 얼마냐면 2 마이너스 1 공비가 2짜리니까 2에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지? 31 곱하기 2 62네요. 62 그래서 시그마 B (22) 그럼 시그마 AN이 5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절대값 AN이 62 19가 되나요? 19가 된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개의 A3와 같은 것이고 5개 A3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A3가 1이 됩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이 녀석은 A3가 1. 아유, 뭐라고 해놓은 거야? 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제 수직선상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보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는데 이게 등차수에서 공차가 음수라는 건 여기 있던 어떤 큰 자연수 하나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A3가 1이라는 뜻은 그 바로 옆에 음의 정수 값을 마이너스 1로 정해도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음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4항과 5항을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봐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62 요 합을 여기를 1 마이너스 플러스 D 1 플러스 2D 이렇게 보고 여기를 1 마이너스 D 1 마이너스 2D로 이렇게 봐도 되죠. 가운데 항을 1로 보아서. 그랬을 때 얘네한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요 녀석은 그대로 더하되 요 녀석들은 전부 마이너스가 붙어서 더하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D 더하기 1 마이너스 D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D 이렇게 더한 게 19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마이너스 6D 6D는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1 마이너스 18 D가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D가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면 이제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로 A1이 여기서 3 더 커지면 4고 3 더 커지면 7이니까 A는 7이었다.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차, 등비 수열 BN의 첫째 항과 공비를 다 구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A7과 B7을 각각 구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게 내가 풀어놓은 거랑 좀 달라가지고 헤맸는데 이거에서 AN 구하는 건 이미 BN이 나온 상태에서 AN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요걸 부정방정식으로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수열의 합을 마무리할게요. 시현아, 지금 10분 후에 5분 후에 이게 꺼지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풀 거예요. 35분을 잡는다고 치면 딱 3시 정도까지 수학적 기납법을 할 거니까 시연아 3시에 다시 들어오자. 조금 앞으로 해줘.
수 1의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 네, 수학적 귀납법.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약해요. 예, 고3들도 여기가 약하고 고2들도 여기가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잘 안 배운다니까? 예,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의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데 뭐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보자면 잘 안 나온다? 예,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잘 안 나온다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빈칸 추론이라고 부르는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수능 출제 확률이 100%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이게. 근데 그 파트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그 빈칸 추론할 때 지금 이거 보이세요? n 이퀄 1일 때 어쩌고 저쩌고 n 이퀄 k일 때를 성립함을 가정하여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수학적 귀납법이죠. 이 수학적 귀납법이 대세예요, 대세. 예, 언제나 여기가 뭐 이게 비중으로 말하긴 뭐한데 한 7, 80%의 비중으로 요 파트를 빈칸 추론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화식 파트가 뭐랄까 뒷전으로 밀리는 거지. 어차피 2단원에서 한 문제 낼 거면 한 단원에 두 문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수학 책 분량을 생각했을 때 한 단원에 두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한 문제가 나와야만 한다면 저쪽 점화식 쪽 말고 이 수학적 귀납법 쪽이 더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고도 뭐 얘도 수학적 귀납법이고 얘도 수학적 귀납법이고 이게 빈칸 추론을 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뽑았구나. 빈칸 추론의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구해가는 과정의 빈칸 추론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점화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빈칸 안에의 위아래 논리만으로도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위안이라면 위안이고.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뭘까? 안 좋은 점은 점화식은요 정말 계륵과 같이 만약에 내가 점화식 문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게 다 맞추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번호를 붙여가지고 점화식의 해법을 다 익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화식 5개, 응용 점화식 8개, 예, 그리고 그 이제 응용 점화식에서 다시 한번 뒤로 더 나가면 욕심을 더 부려서 논술까지 가자면 한 20 몇 개의 점화식이 있어요. 그 20 몇 개의 점화식의 유형을 다 외운 다음에 예, 그것들의 해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늘 갈등하게 하는 곳이 예, 바로 점화식입니다. 그 2학년 때 여유가 많을 때는 시키지. 예, 다 가르쳐. 근데 이제 3학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점화식 나오면 대입해라. 하나하나 대입해라.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장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 3, 4개, 4, 5개 정도 나열을 하다 보면 규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만약에 말이에요. 점화식만 특강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 3타임 정도, 3시간 정도 잡으면 제가 점화식 1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의 관연 효용성이 있는 단원인가에 대해서는 저 의문이다 이거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싶은데 저는 알죠. 저는 20 몇 개의 점화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점화식이고 어떤 거다. 계차 수열이 등차인 그런 계차 수열이다. 계차 수열이 등차 수열인 원수열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해법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몇 개를 추론해내서 얻어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나열을 해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A1이 A1이 36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된 꼴의 점화식
이라고 하면 나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나열에 어떤 그 트릭이 숨어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A1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A2 는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3 마이너스 A2를 그대로 바로 아래다 쓰는 거죠. 얘네다가 2를 집어넣은 행동을 그 다음에 바로 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여기서 뭐 발견하는 거 없어요? 예, 요렇게 상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축차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축차대입법. A4 마이너스 A3 이번에 n에다 3을 넣었죠?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8.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줄줄이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나열해요의 문제가 생기죠. 그 언제까지 나열해요의 대답이 뭐냐면 원하는 항이 나올 때까지예요. 원하는 항은 AN이죠. AN. 일반항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하나 높은 차수, 하나 낮은 차수니까 요 옆으로는 자기보다 하나 낮은 차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AN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n일 때 요 이 옆이 요게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가 n-1일 때 여기도 n-1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은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n-1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이렇게 서로 더했을 때 요렇게 지워지면서 여기까지 지워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상대관계, 그 부분분수나 유리화의 상대관계에서 흔히 보던 꼴이잖아요. 그럼 AN 남고, 빼기 A1, 이게 빼기 36 남고, 오른쪽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워낙 음수로 작아서 그렇지, 2씩 커지고 있어요, 보면. 2씩 커져서 여기까지 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항수 나누기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합과하는 일반 공식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이게 총 몇 항이냐 인 건데 몇 항이냐 그건 어디를 세시면 되냐면 요 아래 첨자를 세시면 돼요. 이거 몇 줄 썼는가의 문제인데 요게 A1 보여요? A1? 그럼 이게 첫째 줄이죠. A2 이게 둘째 줄, A3 셋째 줄. 그러니까 n-1 여기 이 줄수 자체가 n-1줄인 겁니다. 그래서 n-1개의 항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 AN은 최종적으로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이 됩니다. 한마디로 n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AN이 6이 될 때가 n이 여러 개 있으니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꼬라지를 보면 이제 두 개 이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합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말하자면 2차 함수에다가 y는 6 걸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애랑 둘이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는 6 해서 방정식에 근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칭축이 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대칭축이 그 두 근의 합의 절반 값이니까 요 값이 두 근의 합은 15입니다. 15.
뭐라 그러지? 이걸 n1, 이걸 n2라고 하면, 예, 여기 n1 더하기 n2의 값은 15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근을 구해봐도 4와 11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하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 A1, A2로 쫓아가도 되긴 됩니다. 예. 그래도 몇 건 안 나와. 이게 답이 보면은 4하고 14, 4하고 11이니까, 예, 이런 식의 나열로 11번만 나열하면 6 나오는 건 다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화식이란 그런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나열의 힘이다. 이것도 너무 어렵게 냈나? 자, 볼게요. A1, A2는 1이고 B1은 K이고, 여기 A들의 어떤 진행을 나타내는 A의 점화식이 있고, 그리고 BN의 진행에 AN이 이렇게 개입을 했음을 알려주는 항이 들어있고, 그리고 B22 14일 테니 14라고 할 테니 K를 구하라. 가죠.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 마지막의 핵심 조건이나 혹은 질문에 나오는 항의 번호를 보고 그냥 딱 마음을 정해버려요. 이걸 점화식으로 풀어낼 건지, 점화식의 일반항으로 풀어낼 건지, 아니면 나열해버릴 건지. B20 정도면 저한테는 나열건입니다. 그 20개 정도 그냥 나열해서 규칙 차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써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또 그게 참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일반항의 풀이를 또 보여야 하고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풀 때하고 니네한테 보여줄 때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A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A1은 1이고 A2는 1이고 그럼 A3부터는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항은 전항의 제곱에서 전전항의 제곱을 뺀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동작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1제곱에서 1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고요. 0제곱에서 1, 아이고야. 이상하다. 아직 50분이 안 됐을 텐데. 네트워크가 또 엉망이 모양이구나, 이거. 아, 곤란한데. 그러지 말자. 아이, 곤란한데. 계속할게요.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마이너스 1.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1.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0.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마이너스 1. 뭔가 순환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순환의 고리를 이 첫째 항 때문에 순환의 고리를 여기 둘째 항부터 3개씩 끊어 잡을지 이렇게요.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째 항부터
3개씩 고리를 끊어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건데 첫째 항을 얘가 주는 바람에 요놈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게 이렇게 됐다. 여기만 약간의 삑사리가 생겼다. 이렇게 여겨도 됩니다. 뭐 어떻게 돼도 이런 식의 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1 다음에는 0이, 0 다음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다음엔 1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예.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보내볼까요? b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bn 플러스 1 하고 이제 내가 an의 순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요게 요령으로는 요령이 아니라 좀 있어 보이는 풀이를 하자면 요 bn을 여기로 넘기면 bn 플러스 1 더하기 bn은 an 더하기 n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줄줄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상대관계로 풀어내기가 쉬운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살짝 문제가 돼요. 근데 이 플러스일 때 또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bn 플러스 2 얘보다 한 차를 높여볼게요. 더하기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 빼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점화식을 한참 막 되게 전문적으로 오래 다룰 때에는 등장하던 문제인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이런 기술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한 차를 높여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n 플러스 2 마이너스 b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두 차씩 건너면서 지울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예, 두 차씩 건너뛰면서 지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뭐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 하면 내가 저거 20까지 가는데 두 칸씩 건너서 가면 되게 빠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칸씩 건너가면 10개만 쓰면 되는 거고 A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애들을 내가 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가 원하는 애를 다 제공해 주마. 내가 전부 나열해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는 거예요. 원하는 항이 이제 B4 마이너스 B2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A2 더하기 1이죠. 그럼 여기다가 B6 마이너스 B4 n에다 4를 넣는 거예요. 그럼 A5 마이너스 A4 더하기 1 B8 마이너스 B6은 A6이 아니고 A7 마이너스 A6 더하기 1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쓴다고 하면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은 B20을 원하는 거니까 B20 마이너스 B18은 A 그거보다 하나 큰 거 19 마이너스 A18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더하면 딱 이걸 바라고 이렇게 넣은 거니까 이걸 축차 대입을 한 거니까 얘랑 이런 식으로 지워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져 가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원하는 B20과 그리고 B2는 얼마든지 이 손으로 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요. 문제는 여기인데 요게 이제 총 몇 줄이냐 하면 여기 2, 4, 6, 8 해서 18까지니까 이게 9줄이에요. 9줄.
9줄이고 이걸 잘 보세요. A3 마이너스 A2 하면 여기서 요걸 뺀 거죠. 요렇게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이 결과가 얼마인 거 하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A5 빼기 A4를 하면 얼마냐면 이 결과가 2예요. A7 빼기 A6을 하면 이 결과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써볼게요. A9는 마이너스 1, 0 A1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는 3주기였었고 3주기를 둘 묶었으니 6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는 거죠.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고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줄이라는 거죠. 9줄. 그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이 A 값들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 3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0만 3번 나온다는 뜻이지.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주르륵 더해져서 총 9줄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죠. 자, 결론은 우변은 그냥 9라는 겁니다. 우변은 9고요. B2는 여기서 바로 구하면 되는데 B2는 얼마냐면 A1 마이너스 B1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A1은 K라고 했고, 아니 B1은 K라고 그랬고 A1은 1이라고 그랬으니 얘가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B2가 2 마이너스 K.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20은 B2 더하기 9, B2 더하기 9니까 결론이 11 마이너스 K가 돼요. 11 마이너스 K. 그리고 그것이 14라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다. 이렇게. 이게 좀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여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푸는 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전 20개를 그냥 써요. A도 20개 딱 구해놓고 이거 B 구할 때 B가 20까지 가려면 사실은 19줄만 있으면 되거든요. 19줄 정도를 쓴 다음에 규칙 파악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금방 나와요. 3개나 6개 단위로 묶일 거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제 다른 이 풀이장에 보면 쭉 19개에서 3줄로 이렇게 끊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번. 이것도 뭐 패턴 찾기 정도 되겠죠. 패턴 찾기. 세로로 긴 좌표가 필요하고 P1이 마이너스 1,0 P1 1,0 P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P3
그러면 마지막 P4가 이제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네 번째 i 여기를 초점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Pn 플러스 1의 중점과 Pn 플러스 2, Pn 플러스 3의 중점이 서로 같다. 이걸로 얘기하면 1, 2의 중점은 원점이죠. 1, 2의 중점은 원점인데 P3와 P4의 중점과 같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원점을 중점이 되도록 반대편에 가서 찍어줘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 P4가 얼마가 되냐면 2짜리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요. 네. 아, 1, 마이너스 1,2. 아, 그렇네. 챗. 마이너스 1,2. 아, 여기네요. P3. 예, 그럼 이제 P4가 여기 와서 찍혀야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 아, 그러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도 아닌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걸로 적용을 시켜보면, P2, P3의 중점과 라고 한 그 P2, P3의 중점은, P2와 P3의 중점은 0,1에 가서 찍혀요. 여기. 0,1의 중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점이 되는 대상이 요 두 녀석으로 계속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4와 P5의 중점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1,0까지 위로 3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3칸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에 올라가게 됩니다. 4. P5는 4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번에는 3, 4의 중점은 그랬으니까 3, 4의 중점은 원점이 왔고요. 원점의 중점을 찍기 위해 이 녀석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아, 요런 식이겠군 라는 걸 알 수 있죠. 3개 정도만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서 결론은 홀수 번째 항들은 0에서 출발해서 0, 2, 4의 높이로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 안 바뀌고요. y좌표가 0, 2, 4로 올라가고 짝수인 점들의 좌표는 y좌표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내려온다. 그리고 질문은 홀수점이므로 저게 홀수의 몇 번째인가를 보면 되죠. 홀수의 몇 번째예요, 이게가? 2 곱하기 20 2 곱하기 12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홀수로 따지면 13번째 정도 될 텐데 여기가 P1이 제로니까 아, 왜 이렇게 헷갈려? 아, 그냥 이거 보면 되겠다, 그지? 2의 2배 마이너스 1. 아니. P3, P4니까 요 숫자에 플러스 1, 요 숫자에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P25 옆에 있는 애는 25보다 하나 작은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P25는 마이너스 1,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시연아, 끝날 시간이 5분 25초가 남았다는데 우리의 수업 시간도 정확히 5분 정도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끊기면 수업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4번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냅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뭐 저만식 흉내를 낸 그냥 넓이 문제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로액인데 가로 한 변이 그 전 번째 변의 길이를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아래 숫자가 크고 위에 숫자가 작죠. 그 말은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줄여서 다음번 변의 길이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그 전 번째 길이를 다시 또 그만큼 줄여서 요만큼을 만들겠대요. 예, 요렇게 줄여나가면서 변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계속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50번째 넓이까지의 합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빨리 전체적인 상황 보고 눈치를 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50번째까지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반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가 얘의 반이고 얘가 얘의 반이고 얘가 얘의 반이니까 세로 높이가 1이고 가로변 길이만 있으면 가로변 길이의 그 누적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의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 넓이의 반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수열을 잡을 때에도 이걸 A1, 이걸 A2, 이걸 A3 이 밑변의 수열을 잡아보시죠. 그러면 저 말대로 하자면 AN 번째 길이는 AN-1번째 길이의 N 플러스 1분의 N-1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축차 대입을 쓰시면 됩니다. 예. 축차 대입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N에다가 2를 넣었다. 그러면 A2는 3분의 1 A1, A3는 여기다 3을 넣은 거니까 4분의 2 A2, A4는 5분의 3 A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분의 N-1 AN-1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면 양변을 곱하는 거예요. 좌변, 우변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곱하니까 이만큼이 다 곱해질 거고 이만큼이 다 곱해지면 일단 항들은 공통인수로 다 지워져요. 좌우변에서. 항들은 다 지워지고 여기 AN이라는 녀석만 남고 여기는 AN만 남을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일이냐? A1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하나만 더 써볼게요. 6분의 4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칸 건너서 대각선으로 지워집니다. 두 칸 건너서 대각선으로 지워지고 마지막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1 나올 거 아니야? 얘랑 지워지는 애는 누구냐면 여기 n-1 두 칸 앞에 있는 애거든요. n-3 이렇게. 그러니까 n이 여기 하나 더 남고 n-2가 남고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싹 다 지워지고 나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남게 되는데 뭐 남는지 아시겠죠? 보니까 A1 1이고 n 플러스 1분의 1 상대관계인 부분분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바로 저 녀석의 실체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줄줄이 더한다 라고 하면 이 어디 갔어? 쏘리. 얘네들을 줄줄이 더한다 라고 하면 50개를 더했다 라고 하면 2배의 쫙 열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점 50분의 1 빼기 51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끊겨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2 곱하기 51분의 50 51분의 100인데 요거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51분의 50이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상대한 게 두 번이 나오는. 월요일 날 이어서 요 뒷부분 마저 다 할게요. 알겠죠?